하면 할수록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이 아닐까요? 마음을 넓혀주는 말. 미안해. 날마다 삶을 새롭게 하는 감미로운 말. 사랑해.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말. 내 잘못이야.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주는 말. 네 생각은 어때? 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희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움츠려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성공하신 분들 가운데는 성공 비결을 남을 험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러고 보면 성공의 비결은 그리 멀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더불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성공의 비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새삼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 한두 번씩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바로 실천 들어가 볼까요? 네. 라디오 화법 여행의 바른 길잡이시죠. 명쾌한 처방과 진단을 내려주시는 화법계의 명의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지금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나도 좋고요. 상대방도 좋고요. 하면 할수록 좋은 말들이 있죠. 옛날에 말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미수 운동이라는 게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고미수 운동.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뭐 앞 글자를 따가지고. 네. 그게 아주 뭐 평범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내가 대단히 괜찮은 인격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예. 해보게 되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이 우리 프로그램 서두에 해준 네 마디 말이면은 예. 네.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게 되죠. 예. 네. 예. 미안해, 사랑해, 내 잘못이야. 네 생각은 어때?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잘했다. 네. 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격려해 거. 주는 거예요. 네. 예. 예전에 그런 뭐 뒤뜰에 놀고 있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나? 그랬더니 보았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뭐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그것도 잘했다 그러잖아요. 아, 뭐든지 네. 다 잘했다고. 네. 아우, 이게 예.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 좋은 말이 돌고 돌고 돌아다니다가 반드시 나한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말을 하잖아요. 두 배쯤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게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알아도 또 실천을 잘 못하죠. 그죠? 두 분의 칭찬은 그럼 저는 두 분 없는 데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이제 오늘은 그 직장 동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말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좀 살펴보기로 해요. 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예. 이 셀러리맨 3명 중에 1명은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로 회사 내 인간관계를 꼽았대요.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사의 갈등 이런 걸 힘든 걸로 꼽았다는 얘기죠. 사실 요즘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본격적인 연봉제 시대를 맞아서 동료가 아닌 경쟁 관계로 변화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나 대립 더욱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직장 동료 또 상사나 후배와 어떤 갈등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들보다 여자 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대립이나 갈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인터넷이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말로 너 요즘 많이 한가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살이 좀 갑자기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요즘 많이 건강해 보인다라든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뒤돌아서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화날만 네. 하죠. 누군가 상처를 팍팍 주고 계시네요. 인터뷰에서는 여성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혹은 사소한 일로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구분해 본다면 어떤 상황들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직장에서는 업무 책임을 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 네 일이다, 뭐 네가 저 역할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업무와 관계돼서 생기는 갈등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뭐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같은 울타리 같은 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네. 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직장 내에서
유망한 두 사람이 있을 때 예. 그 두 사람 사이에 소위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있죠. 서로 경쟁 상대로서 상대를 의식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이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직장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직장 동료나 상사가. 누구 네. 한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누구나 겪을 법한 괴로움, 바로 이런 상황이 또 아닐까 싶네요. 저기 선배님, 응? 이 일은 우선 시장 조사를 마친 다음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무작정 진행했다가는 낭패 보기 쉽습니다. 아니 시작도 안 해보고 벌써 실패 얘기부터 하나? 참나 이 사람 이거 아니 회사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이건 해보고. 신중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밀어붙여야 된다고. 치고 빠지는. 알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진짜 벌써 며칠째야 그냥. 야, 저 이거 봐 이거 봐.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응? 저 그거 취소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겠어. 그것 보세요 선배님.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선배님, 저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질게요. 뭐? 아니 이거야 원. 아 이렇게 하극상인이 일이 될 턱이 있나? 에이 참. 네, 지금 상황 무척 안 좋습니다. 꽁트에서 만나본 상사의 유형은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그렇죠. 선배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런 느낌이 오죠. 네. 이제 여기 선배라는 분은 그 대단히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화법을 써요. 네. 이런데 자네 생각은 어떠나? 라든지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뭐 이렇게만 가도 상대가 조금 다가올 수 있는데 아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자기 방식대로 일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리더십이 이제 손상을 받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저 상사는 일을 잘 못해. 따라가면 늘 실패야. 이건 리더십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문제이고 또 그게 후배가 되는 그 부하 직원은 예. 말이죠. 뭐랄까요.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해서 조금 더 이득될 게 없는 말이 바로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말이란 네. 말이죠. 오히려 이럴 때 그 말없이 선배님 무슨 일이 어렵게 됐습니까? 제가 그러면 어떤 걸 좀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궁지에 몰린 선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신뢰는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때 점수를 까먹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그죠? 그렇군요. 근데 이 꽁트에서 만나봤던 이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상사도 얄밉긴 하지만 저에게 아주 피눈물 쏟게 했던 상사 한 분이 계신데요. 권위적인 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같은 커피 주문을 시켜도 지희 씨 우리 커피 한 잔 같이 마실래? 그러면서 시키시면 정말 맛있게 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컵을 저는 커피 마시지도 않는데 딱 넣으면서 타오지 이러면 그래갖고 굉장히 맛없게 타다 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정말 싫죠. 권위적일 경우. 그렇죠. 예. 근데 직장에서는 이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후배도 함께 지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에 따라서 그 직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맞아요. 생기기도 하는 것 네. 같은데 우선 업무 처리 과정에 생기는 대립이나 갈등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 업무 처리에서 생기는 갈등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공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공적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또 뭐 분인별로 이렇게 소집단 토론을 한다든지 할 때 네. 요 문제 지금 상대방하고 생긴 업무 책임상의 문제를 안건으로 내놔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걸 어줍지 않게 사적인 걸로 가져오면 일도 해결 못하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논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보조적으로 이제 그 사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업무 책임의 한계로 인한 갈등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사리가 어떠하고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네. 그 밝히는 어조나 태도를 대단히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불만 섞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이 온다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제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씀에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제를 두는 것도 좋고 저도 이 문제로 걱정을 꽤 많이 해봤는데 제가 따져본 이치는 이러합니다.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된다면은 다르게 의견을 주세요. 이런 전제를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면은 거부감이 덜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 상사분처럼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이 갈등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건곤일척에 그야말로 네. 싸움을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싸움 뒤에 결과가 좋아진다면은. 네. 그러나 한 번 더 물러서 생각하면은 좋다. 한 번만 더 내가 양보를 해보자 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한다는 자세를 하나 좀 접어주는. 뭐 그러고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또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보니까 어느 총장님이 무슨 특강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다 듣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총장님 뭐 리더십 그러는데 그 리더십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생기느냐. 뭐 지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막연하고. 근데 그 총장님이 나한테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네.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도와줘봐라. 도와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는 게 리더십인데 본인이 그게 리더십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다 보면 구성원들이 나를 따르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저 쿠보 같은 거 할 때 혼자 뛰면 힘든데 나고한 동료의 총이나 배낭을 대신 들어주면은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힘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야말로 대립을 1대1로 계속 몰고 나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내가 한 번 더 접어주고 내가 한 번 더 희생해 준다. 그런 것이 긴 틀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네. 근데요, 이 업무 관계로 좀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치더라도, 글쎄요, 좀 양보가 힘든 게 성격에 관계된 것 같은데요. 이런 유형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일종의 이제 성가신 분들인데, 이 비판자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예. 분들하고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소극적인 처방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성격상의 충돌이 있을 장면 자체를 갖지 않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네. 저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핑계를 대고 잠시 자리를 피하자라든지.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방식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예 그야말로 리더십을 기르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 와서 뭐라고 하는 불평이 됐던 심한 간섭이 됐던 일단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방식. 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 사람이 불평이면 불평, 그다음에 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면 끼어드는 것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일단 허용해 주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러는 시간 동안은 그 사람들의 간섭이나 넋두리, 불평 이걸 가능한 한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든 안 하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성격적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 있었던 성격적 마찰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예. 일정 기간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예. 네. 인내심을 요하느냐. 예. 네. 또 다른 유형을 제가 한번 또 예. 제시를 해볼게요.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 채우길 원하고요. 베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식사를 하던 뭐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던 예. 절대 이 지갑을 열는 법이 없어요. 잠깐만. 예. 지갑을 항상 차에 두고 다니십니다. 예? 필요한 것만 꺼내서 다니시고. 왜 지갑을 차 트렁크에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그 자리에서 지적하면 또 당장 이렇게 발끈반발하죠. 그래서 이건 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 수동적이다, 는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은 효과를 얻기 힘들고요. 네. 다른 무슨 놀이 장면이라든가 회식 장면이라든가 야유회 장면 같은 데서 반유머를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진농 반농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센스가 없는 분 아니면 이제 좀 알아듣게 되겠죠. 그런 네. 방식으로 유머하고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상대방의 결점 같은 것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사소통을 해주는 게 좋겠고 때로 시간이 허락되면은 약간 그 풍자적으로 이렇게 꼬집어주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라이벌 의식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라이벌, 밑에 네. 깔려있기 마련인데 그 라이벌 의식이 커지다 보면 이게 유치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위에 이제 상급 경영자들은 사실은 유능한 부하 직원들이 아주 건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도록 인력 관리를 하는 것이 이 훌륭한 조직 관리 방식이죠. 예. 라이벌이라는 말이 혹시 어디서 온 말인지 아세요, 두 분? 글쎄요. 어디서 왔나요? 리버, 강이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강이 여러분 그 바다로 흘러들기 전에 지류는 이쪽 골짜기에 산 지류가 흐르고 저쪽 골짜기에 산 지류가 흘러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지류가 이제 라이벌의 관계로 보는 거죠. 아. 강이라는 말에서 이 말이 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합해져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끝까지 무슨 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라이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능한 사람들이죠. 유능한 사람들인데 서로 상대방에게 내가 졌다. 예. 앞에 우리 그런 말 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개 씨는 내가 졌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내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주 거.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지 않았더라도 예, 예. 내가 졌다는 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둘이 경합이 됐는데 이제 상을 한쪽에서만 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가 중요해요, 사실은. 라이벌인데 내가 좀 이겼다고 생각할 때가 중요한데 가서는 그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제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 제가 예담에 도움 드릴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이런 화법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도와드리는 게 필요해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또 도움이 없으면 자식 말만 그렇게 될 테니까. 네. 그래서 그 라이벌 의식이 나중에는 그 조직 전체의 그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다른 사람을 제가 비판만 했지 나는 그 사람들 눈에 어떤 유형으로 비칠까 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예, 저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주변의 충고 같은 것들을 어떨 때는 방어하지 말고 나에 대한 충고를 전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조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이런 점이 사는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면서 내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거나 언어적인 실천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은 마음 먹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기 쓰면서 그런 거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기 네. 쓰면서. 네. 그렇군요. 네. 예. 이 시간에는 직장 동료나 상사 그리고 후배와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인간관계는 워낙에 묘해서 수학공식처럼 답을 낼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운동이나 영어 회화처럼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훌륭합니다. 이 상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장점에 돋보기를 가져다 보는 연습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그 이야기 전에 그 연습을 말이죠. 네. 그 연습을 그냥 고립된 연습으로 하지 말고 예. 실제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연습이니까 문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서 한다. 이런 연습 말고 예. 네. 시행착오를 범하더라도 실제 자기 생활 속에서 연습 삼아 내가 한번 실천해 본다. 사람을 대상으로요. 그렇죠. 예. 그게 실제로 또 진정한 그 자세가 갖추어지는 거고요. 예.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쭉 그 대립과 갈등에 대한 그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친구 사이의 갈등, 친한 친구 사이의 갈등 대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까 이 점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예. 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화법 여행 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데요. www.ebs.co.kr로 오셔서 상세 검색창 안에서 라디오 화법 여행 치시고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려주시면요. 저희 제작팀이 꼼꼼히 보거든요. 예. Q&A에서는 화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 사연 신청란에는 생활 속에서 겪은 말 때문에 울고 웃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